OBS가 2008년 창사 때부터 보도한 월드뉴스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백투더 굿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 전 세계 항공안전 기준을 바꾼 계기가 된 여객기 실종 사건인데요.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인도양 항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업용 여객기의 완전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그때 상황 함께 보시죠. 지난 8일 239명을 태운 채 베트남 남부 해역에서 갑자기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3일째에 접어들었지만 항공기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한때 남부 해역에서 사고기 문짝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전해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Unfortunately,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not found anything that appears to be objects from the aircraft, let alone the aircraft. 아시아계 승객들이 도난 신고된 유럽 여권을 이용해 탑승한 것과 사고기의 회항 흔적이 드러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 말레이시아 당국과 미 연방수사국은 일부 승객이 도난 여권을 소지한 점을 주목해 테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호주와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3년에 걸친 대대적인 탐사에도 실종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민간업체 오션 인피니티도 뛰어들었지만 동체와 블랙박스를 끝내 찾지 못하면서 추가 수색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양 등에서 항공기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지만 동체를 비롯한 주요 잔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최악의 항공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여러 유산을 남겼습니다. 먼저 항공안전 체계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위치를 15분마다 자동 보고하는 국제항공 조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 당시 수색 과정에서 해저 지형을 정밀하게 조사한 경험은 2030년까지 바다 아래 지형을 지도로 구현하겠다는 국제 프로젝트 시베드 2030으로 확장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3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객기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션 인피니티가 최신 해저 기술을 이용해 여객기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색을 제안하자 받아들인 건데요. 과연 사라진 비행기를 11년 만에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는 2015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유물 파괴 사건입니다. 당시 IS는 이라크의 고대 유적들을 무자비하게 부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IS가 이라크 북부에서 세 번째로 파괴한 유적지는 고대 도시 코르사바드입니다. 코르사바드는 IS가 장악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고대 석각 부조로 유명합니다. IS는 지난 5일 이라크 북부 고대 도시 림누드 유적을 파괴하고 이틀 뒤엔 2000년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 하트라 유적을 불도저로 부쉈습니다. 지난달 말엔 모술의 한 박물관에서 2600년 된 대형 석상들을 무참히 파괴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IS는 갖가지 동상 등 유적을 우상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 파괴 현장에서 IS 대원들이 유물을 가져가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되면서 일각에선 겉으론 유물을 부수는 척하고 뒤에선 암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IS의 유적 파괴는 이미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2015년의 만행은 유적을 폭파하거나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전 세계에 공개한 일종의 문화적 테러였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문화유산 파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는 문화유산 파괴를 전쟁 범죄로 판결한 첫 사례를 만들었고 유네스코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IS로 무너진 모술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800년 역사의 아라드바 미너렛과 알누리 모스크도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역에는 아직도 관리가 허술한 만여 곳의 유적지가 도굴과 약탈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문화유산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2014년 중국을 뒤덮었던 극심한 미세먼지와 스모그 소식입니다.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12배를 넘기면서 스모그와의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보시죠. 이곳은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실외에서 아이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00명 전교생 모두 외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기오염 때문입니다. 공기질이 나빠지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자 학교에서는 아예 거대한 돔을 만들었습니다. 돔을 건설하는 데 든 비용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입니다. 건설에 9개월이 소요되었고 천정은 테플론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창 스모그가 심했을 때는 10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수치 12배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석탄 사용을 대폭 줄이고 노후한 발전소들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펼쳤는데요. 전기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10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42%나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WHO 기준을 웃도는 미세먼지로 매년 200만 명이 숨지고 있는데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대기질 오염과 여전히 높은 화석 에너지 의존 등은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심각한 수준의 대기 오염을 없애겠다며 배출 기준 강화와 친환경 교통 확대, 친환경 에너지 확대, 산업구조 개편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OBS 뉴스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백투더 굿뉴스였습니다.